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인호입니다. 네, 일단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해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 경영학 입문특강 진행하기로 하고요. 왜 이렇게 과묵해요? 그 입문특강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골치 아픈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요. 어쨌든 그 제가 미리 듣기에 그 경영학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 없이 경영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하시는 시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 가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얼굴 굳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그 어떤 형태로 진행을 좀 할 거냐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말씀 몇 마디만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문특강 안에서 어떤 이야기 할지에 대한 것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 뵀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다시 한번 드리면 그 저는 이인호라고 하고요. 그 어차피 강의실에서 뵌 상황이니까 강의와 관련된 경력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일단 뭐 액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강의 경력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것만 따지면 2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 좀 강의를 빨리 시작했어요. 예. 그 다음에 학원 쪽 강의만 계산해 보면 한 16년 정도? 예, 그 정도 된 것 같고 일단 뭐 경영학 관련 과목들은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뿐만 아니고 뭐 회계사 쪽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영 관련 과목들이 있는 다른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강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강의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 때문에 이제 잠깐 간단하게 재소개 드린 거냐면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경영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뭐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컨택 포인트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카페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카페 주소를 알려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왜냐면 제가 카페를 열었을 때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메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 컨택 포인트로 좀 삼으시면 되는데 제 이메일이 퍼즈월드요. FUZZYWORLD예요. 골뱅이 연세.ac.kr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수신하고요. 그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 특별한 사유 없으면 24시간 이내로 회신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서 뭔가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군무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회신한 형태로 그렇게 컨택 포인트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 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 동안 입문특강 진행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입문특강 입문특강 어떠한 진행 순서를 가지고 갈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나서 그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형태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거냐면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요. 예, 그 자료와 관련된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인문특강을 좀 채워 나갈 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경영하기 처음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경영학의 기억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정말 경영하기 처음이란 전제를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으냐면 경영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그 경영학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개념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경영학이라는 것에 대한 큰 집을 좀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 절차를 밟아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저는 철저하게 어떻게 강의하는 사람이냐면 그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이 용어 만들어 놓고 나서 좀 뿌듯하긴 한데 사실 그 탑다운 뒤에 있어 보이긴 하는데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탑
큰 그림부터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다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시험 목적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그림들, 그런 것들을 그려가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걸 전 그냥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경영학에 대한 큰 그림부터 좀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얘를 여러분들은 두들겨 패셔야 되잖아요. 시험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준비하실 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마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냐면, 이미 뭐 시험을 보신 선배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이놈의 경영학 뭔지 모르겠어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영학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고 계신 거고요. 이 경영학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마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중에 있는 수험서들 중에서 그냥 그 교재 순서 가지고 가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고 가는데, 결국 가서 보니까 백과사전인 거야. 이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냐면, 이러한 경영학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순서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들까지 연결시켜서 갈 거냐면,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년도 공무원 시험 때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출제 경향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접근 순서에 입각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냐면, 일단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경영학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경영학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은 어떠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영학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역시나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은 내년도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실 건데, 이 경영학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면, 인문특강에서 구체적인 경영학적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영학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을 좀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자료 이용해서 경영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가는 절차, 그런 순서들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차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거니까 요 순서대로 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전부 다 훑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자료는 어느 정도 쓰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갈 거냐면, 이 구조를 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료 잠깐 넘겨보시면 그 첫 번째 구조로 이해하는 경영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활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경영학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거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섹션 보시면 그 용어로 정리하는 경영학, 용어로 이해하는 경영학에 용어로 이해하는 경영학이라는 섹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섹션도 전부 다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 왜냐하면 경영학 전체를 담아 놓은 내용이라서 그 중에 파트 1 경영학 원론과 파트 2 경영 전략 정도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인문 특강을 좀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식순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용들을 좀 확인할 건데, 첫 번째 이제 교재와 관련된 문제예요. 네, 교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경영학 용어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료이자 교재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잠깐 보시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목적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경영학을 좀 다각도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떠한 각도로 보고 있냐면, 좀 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일단 큰 집을 지어야 되니까 구조로 이해하는 경영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경영학에 대한 구조가 어떤지를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나 용어를 통해서 좀 경영학을 정리하실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로 이해하는 경영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시나 한 섹션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섹션이 들어가 있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 시험을 출제한 형태들을 보게 되면 어떤 용어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지문 4개 문장으로 던져주고 다음 중 가장 옳은 문장은, 또는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문장은 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들을 좀 익숙하게 가져가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문장으로 이해하는 경영학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행정법하고 경영학 세 과목, 국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경영학 공부하실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지. 예, 사람 이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출제자 입장에서 심지어 사람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연구자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영학이라는 섹션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목적상으로 필요한 연구자들, 그 연구자들 단위로 각각 어떤 이야기들을 떠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역시나 군수직 군무원 시험이 이제 시험 과목이 경영학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17년도부터예요. 2017년도부터라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 특이하게 두 번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2차까지에 대한 기출문제와 해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까지 군수직 군무원 시험 기출문제가 공개가 된 게 아니라 다 복원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문항을 전부 다 담지는 못하고요. 복원된 문제들 중심으로만 좀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교재는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활용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특강에서는 이해하고 얘 일부만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시면 생기초 뭐 이런 표현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생기초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군무원 시험 보시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냐면, 제가 경영학을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익숙함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인지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본인한테 익숙한 건 잘 받아들여요. 근데 본인한테 익숙하지 않은 건 천천히라도 받아들이면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은요,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튕겨 내버리는 본성이에요.
익숙한 건 잘 받아들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건 기본적인 자세가 튕겨내는 자세예요. 어떻게든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익숙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익숙함을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라는 건데 분량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크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이동지간이나 아니면 잠깐 짬날 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어차피 구체적인 뭐 내용들은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하시겠지만 그 외적으로 짜투리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활용하기 딱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자료 활용은요, 이 자료를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짜투리 시간에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계속 읽으시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본격적으로 강의나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그 익숙함 때문에 좀 더 잘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다독하는 용도로 활용을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떠한 용도도 가지고 있긴 하냐면 일단 지금은 처음 시작하시니까 익숙함을 만드셔야 되고 그 목적상 다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내년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가 되면 시험 날짜에 임박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시험 날짜에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기에는 양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군무원 군수직 9급 같은 경우에 딱 세 과목이니까 세 과목밖에 안 되는데 뭐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지만 그 시험 날짜에 임박해 가면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 세 과목도 생각보다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서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시기에는 점점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아티클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티클을 줄이셔야 되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줄인다는 것은 공부하는 양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리적인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전 뭘 좀 강조하긴 하냐면 그 서브노트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긴 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서브노트 다 칠판상으로 만들어 드려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요 자료 활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얘가 최종 정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계속 읽으시면서 익숙함을 만드시고 시험 날짜 임박해지게 되면 최종 정리용으로 그러니까 교재보다 훨씬 얇고 분량도 적으니까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의 활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생각보다 제가 신경 많이 써서 만든 거거든요. 예. 엑기스만 딱 뽑아 놓은 거라서 잘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 또는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냐면 이제 경영학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여기부터가 인문특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도대체 계속 경영학 이러는데 이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첫날부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경영학은 뭘까요?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고요. 사실은 뭐 그냥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강의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 질문을 좀 많이 드려요. 예, 질문을 좀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 앞으로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도 이러시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하는 질문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쨌든 수업 시간에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듣고 바로 이쪽에서 빼버리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 번 정도 생각은 잠깐 해보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드리기 위한 목적이고 그러한 시간들이 누적돼서 계속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질문을 드리긴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겉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 번 정도씩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질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한 30초만. 경영학은 뭘까요? 점점 고개가 내려가세요. 네, 일단 뭐 잠깐 생각해 보셨을 거고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뭔가 예상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그 경영학 강의 처음 할 때 가장 처음에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이고요. 사실은 뭘 좀 말씀드리기 위한 목적이냐면 제 경험을 가지고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문 특강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질문과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경험 한 가지가 있냐면 저도 여러분들 같은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전 재수도 했거든요. 예. 재수까지 하고 나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이제 경영학과 입학을 하고 나서 그 1학년 1학기를 돌이켜 보면 그 제 첫 인상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걸로 정말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고요. 제 대학 동기들이 그 저 대학 다닐 때 저에게 바라던 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강의실에서 저를 보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걸로 좀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수강 신청한 과목은 생각나는데요. 수업에 들어간 기억이 없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보내고요. 1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1학년 2학기가 됐는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몹쓸 습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수업은 그렇게 안 들어가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학교를 안 간 날은 거의 없어요. 네. 학교는 거의 매일 갔고 단 수업만 안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학년 2학기 돼서 개강하는 날도 마찬가지로 일단 학교는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다가 역시나 수업을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제 절친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 절친에게 납치를 당해서 그 친구 손에 이끌려 가지고요. 강의실을 들어갔어요.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들어갔던 과목이 뭐였냐면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실 친구 손에 이끌려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이 되니까 이제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석 체크 다 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다 경영학과 학생들이었으니까 교수님께서 첫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경영학이 뭐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근데 그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까랑 비슷했어요. 예. 그냥 침묵이 쫙 흘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아까 모습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었을 때 그 모습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사실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리고 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답을 기다렸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 상황 그때 제가 학생일 때를 돌이켜보면 저희들은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침묵은 당연하고요 일사불란하게 책상과 눈싸움을 시작했어요. 왜였을까요? 요즘 대학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긴 한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냐면 교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제 학생이 대답을 하겠죠. 근데 엄한 대답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퇴장을 명 받고요. 그 학기 F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강의실에서 교수의 권력은요 제왕적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익숙한 저희들이었으니까 괜히 질문에 엄한 대답해서 F를 명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였죠.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교수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강의를 적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의 시간에 질문을 던져놓고 나서 조용하면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그 민망함을 못 이겨서 저는 그냥 바로 강의를 진행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은요. 그 침묵을 즐기셨어요. 그냥 저희들은 이러고 있고요. 교수님은 여기 딱 서 계시면서 침묵이 쫙 흘렀어요. 생각만 해도 섬뜩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얼마가 지났냐면 물론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잰 건 아닌데 체감상으로요. 한 15분 정도의 시간은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침묵을 즐기셨다니까요. 근데 그 침묵이 깨졌어요. 그 침묵이 누구에 의해서 깨졌냐면 저에 의해서는 아니었고요. 저를 납치해 갖고 들어간 제 친구에 의해서 깨졌어요. 그러면 제 친구가 뭔가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 친구의 대답이 궁금하세요? 제 친구의 운명이 궁금하세요? 운명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이제 운명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는 뭔가 한마디 했고요. 그 이야기와 함께 호련히 강의실에서 사라졌어요. 퇴장을 명 받았고요. 그 친구는 그 학기에 그 과목을 F를 받았어요. 물론 제가 이제 강의 다 끝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분위기 몰랐던 것도 아닌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침묵이 너무 싫었대요. 네, 그 침묵이 너무 싫어서 그 살신 성인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한 거였고 제 친구의 운명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라는 건데 그 친구가 했던 대답은 뭐였냐면 경영학이란 돈을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경영학은 돈을 벌게 해주는 기술을 알려주는 학문이다. 수업을 처음 들어가 본 저는요. 제 친구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맞는 것 같았거든요.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명을 받아들였고요. 재밌는 건 그 담당 교수님은 제 친구를 내보낸 후에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는 사실 그런 희생타를 찾는 게 어느 정도 용인됐던 시대였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께서는 경영학이 돈을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절대로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셨을 거래요. 경영학을 왜 공부하셨냐면 경영학은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순간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저 역시 아주 소심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못하고요. 속으로 피식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저 왜 웃었을까요? 경영학은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 당시에는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한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경영학은 경영학이다 라고 이야기한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식 웃어버렸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는 그 시간 이후로 그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F를 받진 않았어요. 네, 시험은 봤을 테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일이 계기가 돼서 제가 다시 마음 고쳐잡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영학 박사까지 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절대로 아니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경영학 박사까지 하긴 한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이 기억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경영학을 좀 더 차근차근 공부해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피식 웃었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제가 너무 하수였던 거였고요. 그 교수님은 진정 고수였던 거예요. 이 정이 기가 막힌 정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제 이 이야기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경영학은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했을 때 모든 키는요, 딱 네 글자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네 글자가 바로 뭐냐면 경영 현상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네 글자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 갈 건데, 경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단어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조금 쪼개보자고요. 그러면 이 네 글자를 두 개의 단어로 쪼개면 당연히 경영이라는 단어와 현상이라는 단어 두 개로 나누어질 거예요. 조금 무게가 가벼워지죠. 그러면 먼저 이 현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을 좀 살펴보면, 현상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상태라는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으실까요? 뭐 연결시키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이 상태라는 개념에서부터 행위라는 개념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을 듯해요. 그렇다면 결국 현상이란 단어에서부터 행위라는 개념까지 끄집어낸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어떠한 행위가 있어요.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지는 거 한 가지가 있을까요? 저만 궁금한 걸로 하고요. 저는 뭐가 궁금할 것 같으냐면, 어떤 행동이 있다면 이 행동의 주체가 궁금할 듯한데요. 누가 한 행동인지, 그 행동의 주체가 분명한 의미를 가질 듯 하고요. 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대답을 어떠한 단어가 해주냐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해줘요. 누구라고? 우리가 경영 또는 경영학이라고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있지 않을까요? 기업이겠죠, 기업. 결국 이 경영이란 단어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끄집어내 줄 거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경영학은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 다시 이야기해서 기업의 행위를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짓을 할까요? 기업은 어떤 짓을 할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대답해 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요. 영리행위, 예, 영리행위 할 겁니다. 또
더 없어 보이게. 이윤추구 더 없어 보이게. 제품을 만들 거고요. 제품을 팔 거예요. 사람도 뽑을 거고요. 연구 개발도 할 거고요. 투자라는 것도 할 거고요. 등등등등. 그쵸? 이런 식으로 다양한 행위들을 할 거고 그 다양한 행위들을 이해하는 게 경영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경영학은 무수하게 많은 짓들, 기업은 죄송합니다. 기업은 무수하게 많은 짓들을 할 거고 걔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제 경영학은 뭐가 되어버리냐면 백과사전이 되어버리겠죠.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버린 순간 경영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릴 거예요. 이런 느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영학이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경영학은 백과사전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처럼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양도 많은 것 같고 왠지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다양한 짓들을 하겠지만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반화시키기 위한 표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돼요. 연결시켜 보세요. 아까 열거했던 그런 다양한 기업의 행위들과 의사결정이란 표현 연결되세요? 연결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경영현상은 어디까지 끌고 온 거냐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학문이란 이야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실까요? 여러분들도 이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실 것 같은데요? 저만의 생각이에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듯 합니다. 제가 감히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하셨을 것 같은 의사결정들 한번 유추해보면 일단 아침에 눈을 뜰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오늘 9시에 경영학 인문특강 있는데 이걸 가째? 라는 의사결정. 그 다음에 간다고 의사결정이 됐으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등등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이 기업의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기업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들 이야기 가지고 개념들을 좀 잡아 가자고요. 물론 이런 설명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업이 수행하는 의사결정과 여러분들께서 수행하는 의사결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진 않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기업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의사결정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의사결정들을 쭉 돌이켜 보시면 아무 목적 없이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쉽지 않은 경험일 것 같은데요. 항상 의사결정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의사 결정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셨던 의사결정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혹시 그 의사결정들 중에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 경험은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스마트폰을 어떠한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왜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하지 않으시면서 스마트폰을 어떠한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씩 풀어가면 먼저 숨을 쉰다라는 거. 그 숨을 쉰다라는 것을 경영학적으로 표현하면 공기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공기라는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문제, 그 얘기는 화폐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화폐라는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이건 바램과 현실의 괴리가 크죠. 바램은 아주 많이 가지고 싶긴 한데 현실은 제한적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결정의 또 한 가지 내포된 의미는 뭐냐면 한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기업의 문제로 바뀌면 한정된 자원의 문제로 바뀌겠죠. 다 왔어요. 결국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과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기업은 뭔가를 고민해 주어야 할 겁니다. 뭘 고민해 줘야 될까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효율적이란 단어 너무 고차원적인 단어라서 잠깐 여기선 배제할게요.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한 글자.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됩니다. 예.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잘 써야 돼요. 지금 의도적으로 잘 쓴다는 것과 가장 잘 쓴다라는 것을 구분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거 맞고요. 아까 얘기한 거 다 맞으세요. 맞으신데 지금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시는 거니까 잘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경영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 다 잡았으니까 조금 표현상으로 보여드리면 결국 경영 현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장 잘 쓰는 거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하면서 가지고 있는 몹쓸 습관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 어떤 습관 한 가지를 가지고 있냐면 어쨌든 저는 경영학을 수업 목적상으로 강의하면서 그 외우는 걸 최소화시키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예. 왜냐면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공부방법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경영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나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경영학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표현이 좀 저렴해져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표현들을 좀 즐겨 쓸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욕을 하진 않아요. 예. 그냥 저렴한 표현들을 좀 즐겨 쓰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저렴한 표현을 칠판이나 교재에는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판설할 때나 아니면 교재에다가는 정제된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 역시나 출제는 그 정제된 표현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역시나 여기다가도 가장 잘 이런 저렴한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고요. 한정된 자원에 최적 배분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영현상 또는 경영학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경영학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말씀드린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면 결국 경영학은 이 한정된 자원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경영학에서 고려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영학에서 고려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은 모두 4개입니다. 그러면 그 4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지금 기업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로 잡아들 수 있겠지만 제가 기업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없어 보이게 하는 설명이 뭐냐면 기업은 뭐가 모여 있는 걸까요?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결국 기업은 사람 덩어리란 표현을 제가 즐겨서 쓰는데 결국 기업이 사람 덩어리라면 어떠한 자원이 있을까? 사람이라는 자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경영학은 어떠한 고민을 해 주어야 하냐면 저 인적 자원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고민을 다루고 있는 분야를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 또는 인사 관리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자원도 고려하고 있냐면 원자재라는 자원도 있어요. 그러면 원자재라는 자원이 있다면 원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경영학은 뭘 고민해 주어야 하냐면 이 원자재를 가장 잘 쓰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고민을 다루고 있는 분야를 생산 운영 관리 또는 줄여서 생산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은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냐면 상품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순간적으로 덜컥하고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도 안 걸린 것 같네요. 제가 긁어부스럼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제가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상품이라는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품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인풋과 아웃풋 중에 어느 쪽일까요? 아웃풋에 해당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쵸? 제가 넘겨짚는 거 아니죠? 점점 더 왜 과묵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자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원이라면 인풋일까요? 아웃풋일까요? 이건 인풋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상품은 아웃풋,
자원은 인풋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덜컥하고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듯 하네요. 예. 사실은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품은 아웃풋, 자원은 인풋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이 사고방식을 깨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영학이란 학문은요, 절대적인 개념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상대적인 개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저것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실 거니까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원자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자재가 인풋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으시죠? 그쵸?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재를 생산이라는 프로세스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품이라는 아웃풋을 만들어내겠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나면 이걸로 끝날까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어디로 들어가게 될 거냐면 판매라는 프로세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면 지금 생산이라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제품은 인풋일까요? 아웃풋일까요? 아웃풋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판매라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얘는 인풋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경영학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고요.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만 경영학 객관식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풀 수 있으세요. 물론 이러한 측면이 또 한편으로는 시험 준비하시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객관식 시험 목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예. 근데 경영학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심지어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똑같은 문장인데 이 문장이 나머지 지문 3개와의 관계에서 O가 되기도 하고 X가 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냐면 경영학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상품이라는 자원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업은 이 상품이라는 자원을 가장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 분야가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원 하나 남았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무적 자원 또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자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금 없어 보이게 이야기하면 돈이에요. 돈. 기업은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고민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재무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모두 4개의 분야를 가지고 있고요. 그 4개의 분야가 요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인적자원관리, 생산 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를 백업하기 위한 다른 분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서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경영학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 결정을 의미하고요. 그랬을 때 모두 자원은 4개의 자원이 고려가 되고 그 4개의 자원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4개의 분야가 기본적인 분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경영학을 뭐라고도 이름을 붙여주냐면 경영 의사결정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학 이퀄 경영 의사결정이 된다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교시는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이어갈 거냐면 이제 이걸 물어뜯어서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영학 또는 경영 의사 결정은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이야기하면서 경영학의 기초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